예, 고맙습니다. 김광훈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해도 이런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야 뭐 된다고 해서요. 왜 빨리 끝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생에너지, 뭐 태양에너지 할 때는 열정적이시던데 교통할 때는 주문이 빨리만 끝내달라, 차 막히기 전에 가야 된다, 이런 거겠죠. 근데 제 주제가 교통인데 그것도 녹색교통을 더 넘어서서 생태교통, 그러니까 걷거나 자전거 타는 거, 인간동력이라고 표현하죠. 인간동력을 주제로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차 막히니까 빨리 끝내달라, 좀 뭐가 안 맞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압축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 막힐 거 고민 안 하시려면 저처럼 자전거 타고 다니면 막히지가 않아요. 막히지가 않고요. 저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만 타고 다녀봤는데 광주에 마음 먹으면 1시간이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 뿐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늦을 것 같으면 뭐 하루 전날 가면 돼요. 그 근처 가서 자도 되고, 그래 주경여도 좀 돌아갈 것이고 이런 건데, 우리는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하루에 4-5번씩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거 잘 안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보려고 그냥 제가 복잡하지만 칠판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집에 있는 거야 저 가고 난 뒤에 보셔도 되는 거고요. 별로 제가 자료집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요. 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거죠. 제목에 우리가 보세요. 에너지 전환 마을 전문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태교통이나 아니면 녹색교통이나 아니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통 수송 부문에 대한 그냥 강의 하나 해주세요 이러면은요 아주 그냥 부드럽게 나가요. 기후위기 이야기하고 북극곰 이야기하고 남극의 펭귄이 어쩌고 남태평양에 있는 투발루 국민들이 어쩌고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지금 제목이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다가 그것도 전문 교육 과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수료하시고 난 뒤에 뭔가의 역할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 아시겠잖아요? 그러죠? 뭔가의 역할들이 있을 것이다. 아까 뭐 서울처럼 뭐 햇빛 탐사단 이런 거 하면 그런 역할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의 뭔가가 지급될 수 있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그만큼 책임감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 되니까 태양에너지 하고 돈 안 되면 안 해. 이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좀 강도가 셀 수도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을까? 할지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못 막아요 이제. 그러지 않으면 못 막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제가 25년 전에 시민들에게 지구온난화, 그때는 기후변화라는 이야기도 잘 안 했어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합니다. 말도 안 되죠. 태양광 햇빛발전 협동조합 2번 시도했다가 다 망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그때 뭐 태양에너지를 하고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지금은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변해버렸어요. 기후전쟁이에요. 그냥 대강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주 독한 마음 먹어야 돼요. 독한 마음.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주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실천해라 이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뭐 태양에너지 쓰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 돈만 있으면 다 하겠네. 근데 그보다 더 앞서서 전략해라. 에너지 전략해라. 물 전략해라. 다 전략해야죠. 일단은 4분의 1을 전략으로 줄이지 않으면 기후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4분의 1. 4분의 1은 효율적으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50% 정도가 재생에너지고 아니면 전환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100%가 다 태양에너지면 다 될 것이다. 아까 제가 조금 빨리 와가지고 들었는데 뭐 수소 이야기도 하셨고 막 이러는데 그거면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랬죠? TV 토론할 때 대선 TV 토론인데 그런 거예요. 뭐만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분 좀 큰 집에 가 계시는데 지금 뭐 대문할게요 이러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주문 드리는 건 첫 번째 실천이라고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바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차를 팔아라. 하실 수 있겠어요? 태양에너지 햇빛발전 협동조합이요. 조합원 참여하는 거고요. 3kg 보조금 받아서 내 집 옥상에 있으면 올리는 거예요. 다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요. 교통수송 부문은요. 엄청 어렵습니다. 저를 여기다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못한다니까요. 차를 팔아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지. 지금 여기 계신 계층들을 보니까 한 그나마 20, 30대라도 되면 내가 썽썽해서 한번 해보려고 한디 그것이 안 돼. 지금 내가 지금 이 차 살라고 지금 할부금도 덜 끝났는데 차를 팔아라고 저게 제정신이야 저게. 광주광역시는 더군다나 자동차 생산도시고 지금 자동차 뭔가를 만들어 본다고 뭐 공장 만들고 있는 도시에서 차를 팔아라. 걷거나 자전거면 다 된다. 이게 먹히겠냐고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이거 못 오면 못 막는다. 전력,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교통수송 부문에서 막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세상이 돼버릴 것이다. 왜 못해 우리는? 파리의 이달고 시장은 15분 도시 만드네 뭐네 제 발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5분 안에 볼일 다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걸어서든 자전거 타든. 걔들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할 수 있지. 이걸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자동차에 중독돼 있는 삶과 도시가 돼버린 거죠. 이미 중독돼 버리셨어요.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 끊는 게 정말 어렵더라는 거죠. 어렵더라는 걸. 태양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에너지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초 사례가 광주에 있어요. 신효천 마을이라고. 집단적으로 64세대가 지붕에 2.1kg씩을 올려서 살았던 최초의 사례예요. 우리나라에.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역 건너편. 지금도 있습니다. 신효천마을. 옛날 이름으로 향등마을이라고 합니다. 태양에너지 딱 올려줬더니 웬걸 듣기로는 태양광 올리면은 뭐 전기요금 200원도 안 나오고 뭐 그런다는데 아니네. 가서 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네. 왜 많이 나오지? 봤더니 씀씀이가 헤퍼져 버린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옛날 향등마을 일대는 방 한 칸에서 부부 둘이 주무시든지 기껏해야 방하고 마루였는데 이제 신효천마을로 집단 이주를 해서 태양광을 올렸더니 여기 뭐 200원 나온다니까 뭐 펑펑 쓰는 거죠. 이제.
냉장고도 양쪽 문 열린 거 하고 김치 냉장고 있어야 되고 또 냉동고 있어야 되고 TV도 조그마한 게 아니라 엄청 큰 거예요. 에어컨 없이도 살았는데 우리도 이제 전기요금 얼마 안 나온다는데 에어컨 좀 달아보지 이런 거예요. 전략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통수송부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얘라고 별 수 있냐? 전략해야 된다. 자, 그럼 다시 질문. 자전거 탈 줄 아세요? 못 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딱 몇 분 안 돼요. 그러니까 탈 줄은 알아요. 네. 근데 왜 안 타세요, 그러면? 차가 무서워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한 분씩 말해. 차가 무서워. 그 다음에 도로가 안 좋아. 차가 더 편리해. 여기는 무섭고 편리하고 또 이동이 멀어. 옷 때문에 안 돼. 짐을 못 실어. 땀이 많이 나. 그러니까 지금 이 자전거 타기 싫어가지고 이유를 찾으려고 마음 먹으면 겁나 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거 다 해결해주면 타실래요? 네. 이거 다 해결해주면 탄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겁나게 많아. 이렇게 이유가 많은데, 그럼 100명 중에 저처럼 차가 없이 자전거로 이동하는 걸 교통수단 분담률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거까지 기억하지 마시고 100명 중에 저처럼 광주에서 자전거만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명이네. 니밖에 못 봤어. 이런 거죠? 내가 살다 니밖에 못 본 것 같아. 이런 거니까 거의, 그러니까 1% 정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0.1% 사람을 잘라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1% 그냥 하자고요. 미안하지만 1%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너 빼고 본 적이 없고 또 다음에 다른 놈 한 놈 볼 것 같아 이런 식인 거예요. 1% 그러니까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런 거죠. 근데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교통수단 분담률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무슨 근거치에서 저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사람을 못 자른다고 했으니까 몇 프로? 3%. 제가 봐도 많은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 날 저기 승천보나 아니면 영산강 근처에서 숫자를 세셨나? 3%. 왜 그쪽은 많이 타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근데 그분들이 뭐 업무라든지 뭐 출퇴근이나 통학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뭔가 쇼핑을 위해서 간다든지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에 레저에 저렇게 타든 뭐 어쩌든 다 포함시켜서 보니까 교통수단 분담률이 3%더라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자전거를 타는 도시는 어딜 것 같아요? 도시. 서울, 서울, 창원, 또 아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경기도? 도시가 너무 커 경기도는. 그냥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분위기가 질문하지 말고 네가 질문하고 네가 답해. 이걸 좋아하는구나. 강사는 이런 거 싫어해요. 강사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강의 좋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오늘도 초등학생들 강의하고 왔는데 초등학생들 엄청 좋아합니다. 물어보면 틀려도 좋으니까 자기 의견을 끝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몰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친정 고향 이름도 가능합니다. 부산. 이제 하지마. 끝났어요. 하라고 돼야지. 이제 생각난 거예요? 근데 생각이 났는데 맞추기라도 해야지. 상주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경북 상주.
시입니다. 시. 예, 꽃감으로 유명하죠. 예, 상주시.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3%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제일 많이 타니까 이보다 높겠죠. 예.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5%. 2%가 어떻게 나와? 이보다 높아요. 5%, 10%, 7%. 예. 뭐 그냥 그렇다고 해. 이제 예, 여기서부터 또 어려워. 안 되니까. 상주가 몇 프로냐면 8%예요. 엄청 많이 타죠. 지금 우리가 1%였는데 3%까지 제가 봐준 거였는데 8%를 탄대. 100명 중에 8명이 자전거를 타. 그래서 그 도시를 가봤더니 박물관도 2개나 했어. 자전거 박물관. 그 다음에 자전거 수학여행도 가고 뭐 그런 별반 다른 건 없는데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글로벌 하는 거니까 이제 전 세계로 좀 보자고. 상주 빼고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를 많이 타는 나라, 그러니까 교통수단 분담률이 가장 많은 데를 이야기하셔야지 인구 많은 데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100명 중에 가장 많이 자전거를 타는 나라는 어딜 것인가? 가본 나라만 말해요. 베트남, 일본, 독일, 스웨덴. 가본 나라 많네. 투베리한테 혼나게 생겼네. 예, 가고 싶은 나라, 예, 가봤으면 쓰겠는 나라, 영국, 예, 또 파리, 프랑스, 핀란드, 그러니까 이제 뭐 북유럽 국가들 이렇게 나오고, 예, 네덜란드. 그럼 네덜란드는 과연 몇 퍼센트나 탈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준 게 8%였어. 예를 하나 줄게요. 예를 힌트. 일본이 25%예요. 아니 지들이 그렇게 발표해. 그럼 믿거나 말거나 뭐 25%. 그러니까 쟤들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75%, 50%. 몇 프로? 75%. 75%? 오, 맞네. 예. 43%. 어마어마하죠. 100명 중에 43명이 저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지금부터 네덜란드는 차가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사람들이? 예. 도로도 아주 그냥 유리처럼 민질민질하게 해놨을까? 예. 차가 편할 것인데 이 사람들은 불편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 왜 안 타는지. 이 사람들도 땀도 날 것인데 타면. 예. 옷도 뭐 차도보다 그 자전거로 넓다고. 차도보다 더 넓다고. 예. 그래서 43%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광주광역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차선을 갖고 있는 터미널 앞 도로가 있잖아요. 예. 도로 엄청 넓잖아요. 그건 자전거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도로교통법 2조에 자전거는 차입니다. 어디로 달려? 차도로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차도로 다닌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거고 이 사람들은 이유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탔던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본 거예요. 인터뷰를. 당신들은 도대체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타세요? 예. 차가 없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다니십니까? 이유가 뭐처럼 보이세요? 첫 번째,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어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뭐였냐? 건강해지려고요. 전 북유럽 이렇게 하니까 환경적으로 좀 깨끗하게 하려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온 거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요. 두 번째, 경제적이잖아요. 환경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와. 환경 이야기는 저 뒤에 나와요. 우리는
왜 자전거를 타세요? 저보고 항상 물어보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 환경운동하니까 자전거 타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해지시려면 자전거를 타셔라. 의료비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의료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근거로 해서 베트남은 사실은 지난 95년까지 1위였다가 지금은 대림 혼다를 많이 타고 다니죠.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도 마이카 시대다 해가지고 자동차를 더 많이 탑니다. 우리도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그랬어요. 네. 기억나시겠죠? 네. 서울 올림픽 1988년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럼 유럽연합을 가서 교통과 관련된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주 재미난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33%예요. 33. 교통의 수단 중에 가장 우선시하는 교통의 수단 33%. 뭘까요? 가장 우선시하는 교통의 수단. 찍어요, 그냥. 버스, 또 나올 때까지. 지하철. 가장 우선순위. 쟤네들이 보는 교통의 가장 우선순위. 자전거, 또 토보. 그렇습니다. 뚜벅이. 걷는 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전거보다 더 좋지. 네. 토보 33%, 100명 중에 33명 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그럼 뭘까요? 자전거. 세 번째 대중교통. 대중교통. 그럼 승용차는? 여기 1%? 승용차? 1%? 네. 승용차는 없어요. 걔네들에게 승용차와 관련된 교통의 정책은 없다 이거예요. 왜? 걷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 66%면 내가 시장에 당선되는데 뭐 하려고 엉뚱한 1%에 투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장 후보라고 치면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어디다 공약을 집중적으로 만드시겠어요? 그렇죠? 이 친구들의 여기 앞에 있는 슬로건이 멋있어요. 슬로건이 여기 앞에 있는 슬로건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걷게 해주겠다.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자전거 타게 해주겠다.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대중교통 이용하게 해주겠다. 그런데도 차를 가지고 다니실 겁니까? 이런 거예요. 국민들 대상으로. 또 그렇다고 하면 차를 팔 수 있겠죠? 이제 이유가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라도 해야죠. 제가 여기 가서 전문 인력들한테 그처럼 뻥뻥 치려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서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할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도 안 하면서 나보고 오라 그러네? 그럼 되겠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전문 인력이 되셔서 수료 과정을 거치고 저와 같이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무장이 되어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 인력 되시려면 바로 차를 파셔라. 오늘 거의 끝나는 시점이니까요. 내일 오전 중으로 중고차 거래시장에 가셔가지고 내 차 시세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파세요. 네. 명이 아닌 게 팔기 좋지. 그렇습니다. 이게 유럽연합의 교통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근거로 해서 일본을 가서 똑같이 물어본 거죠.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하는 거 좋아하니까 대한민국. 일본은 아까 제가 자전거 25%라고 그랬죠? 예. 그럼 걷는 거 몇 프로일까?
일본 애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탁탁탁탁 맞아요. 걷는 거 25, 대중교통 25, 승용차 25. 그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 아까 3%, 3%. 도보 몇 프로? 1%? 10%? 1%? 없어요. 네. 걷는 거를 교통의 수단으로 안 봐요. 뭘로 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시장님한테. 네. 참고로 광주광역시에는 3%도 안 되다 보니까 자전거 부서도 없어요. 담당자도 없고요. 네. 말할 사람은 그냥 시장님밖에 없어서 저는 계속 시장님한테만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표 석 장 보려고 뭘 만들겠어요? 그지 않겠죠? 네. 수용차 61%. 대중교통 몇 프로인지 나오죠? 답이? 네. 왜 이 숫자를 제가 강조하느냐면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어디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해서? 수용차. 그래서 공약에 보면 벽보판 정책 공약집 보면 여기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려드릴게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 홍보를 해보잖아요. 야, 우리 집값 올라가게 생겼다. 이런 걸로. 근데 4차선 도로에 양쪽의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두고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친구는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3% 보고 공약을 만들겠냐는 거예요. 네. 여기 걷기 정말 불편하시죠? 차도 없애고요. 차도 없애고 걷기 편한 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되겠냐고요. 네. 차도 줄인다고 하면 그 차도에서 가장 가까운 상가 지역 주민들이 시청 앞에 날마다 모여 계실 겁니다.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교통수송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유럽연합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우리 요만치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네,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자전거 안 타셔도 좋다. 자전거 안 타셔도. 걷기라도 많이 하셔라. 아니면 요렇게 걷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도 일을 다 볼 수 있게끔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마을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손든 마을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왜? 차부터 팔아야 되니까. 되겠냐고. 차 없는 마을 한다고 해놓고 자기들은 차 다 가지고 있으면서 차 없는 마을 한다면 되겠냐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중독이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자동차 중독에 찌들어가지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저랑 같이 자전거를 6개월에서 1년만 타보시면 중독이 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땀 흘려서 안 돼요. 옷 입기가 불편해요. 짐을 못 실어요. 멀리 다녀야 돼요. 여름에는 더워요. 겨울에는 추워요. 비 와요. 미세먼지 많아요. 각종 이유를 찾는데 라인 되 계시죠. 이거 막 적고 계신 분 계신데 이거 적지 마세요. 숫자 뭐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또 하나 어려운 이유. 제 자료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350 ppm 아마 있을 겁니다. CO2입니다. 그냥 저 가고 난 뒤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350 ppm 치면요 전 세계적으로 350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쭉 떠요. 그럼 한번 봐보시면 됩니다. 저게 뭐냐면
지구에 있는, 지금 여기 안에도 있겠죠.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안면도에서 재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와이에서도 잽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다 재요. 재서 하나로 뭉치는 거죠. 뭉쳐서 봤더니 그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되는 것이고 350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도씨를 유지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거 1.5도를 체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온도를. 근데 이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일같이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쉽겠죠? 그래서 350을 지키면 되는데 지금 현재가 그럼 중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410까지 가버렸어요. 410. 에게 그럼 한 60 줄이는데 뭐 못 줄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금이라고 했으니까 2020년이잖아요. 2020년에 410 ppm. 350을 유지하면은요, 이런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검정색 세단 원 없이 타고 다니셔도 돼요. 350만 지켜내면 돼요. 굳이 태양광 막 올려보려고 얘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하시던 대로 계속 하면 돼요. 350만 지키면 되네. 그거 뭐 어렵다고. 지켜버리지. 한번 해보지. 우리가 누구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2020년 410이니까 60만 줄여가요. 350이 언제였을까? 350이 언제였을 것 같아요? 그냥 찍으세요. 네? 2010년? 5년 전? 2015년? 네, 제가 힌트 넣어놨잖아요. 1988년. 우리나라 기준으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자동차 중독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 뭔지는 알고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20년에 자동차 등록 대수 2,300만 대 정도 돼요. 그럼 1988년도에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대였을까요? 88년도에 자동차 등록 대수 1000만 대 이하였을까? 아니 본인들 생각으로 기준으로 봐봐봐. 내가 88년도에 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 우리 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마을에 있었나? 이런 생각. 88년도 100만 대. 그렇습니다. 150만 대가 채 안 됩니다. 아시겠죠? 150만 대. 그래서 제가 하도 심심해서 150만 대만 놔두고 다 지워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 지워봤어요. 2,300만 대 중에서 150만 대만 남기고 지워봤어요. 누구 차부터 나니까? 무슨 차? 내 차? 내 차만 일단 놔두고 나머지 다 지워? 내 차는 좀 살려줘 이런 거요? 뭐부터 해봤어? 구급차, 그렇죠. 청소차, 경찰차, 소방차, 군인 아저씨들 타는 차, 뭐 그런 거부터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버스 남겨놔야 되죠. 그죠? 예. 택시 남겨요, 말아요? 없애버려요. 예. 없애버려요가 아니라 택시까지도 안 남아요. 버스 정도. 버스 정도. 그럼 택시도 없어요.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택시 없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내 차도 없어졌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뭘로 다니셔야 돼? 이제 끝났어. 수업 끝났어. 집에 어떻게 가야 돼? 자전거. 버스 타? 버스가 지금 요금 같을까? 버스밖에 없어. 근데 버스가 지금 요금처럼 그렇게 뭐 카드 띡 대면 탈 수나 있을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버스 전세 내서 자기들이 타고 다니겠죠. 우리들한테 올 것 같아요? 걸어가야죠. 자전거도 구하기 힘들걸요? 그때 가서는. 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자전거 판매까지 늘었는데요. 약 한 15% 정도가 늘었어요. 자전거 매장에 가면요, 자전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전거 제조 공장이 없다 보니까 전부 수입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대 나라에서 안 보내주면 타고 싶어도 못 타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전국에서 이 정도인데 2,400만 대에서 150만 대만 남겨버리는 이런 아무런 세상이 아니라 아예 그냥 뭐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세상이 된다고 했을 때 자전거를 구경이나 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냥 오롯이 집이 뭐 너무 멀어요. 뭐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못 맞게끔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군가가 전기차 이야기하고 수소차 이야기하면요, 아, 그걸로 막을 수 있으면 막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전기차든 수소차든 싸지거나 운행 비용이 저렴해지면 그만큼 더 이용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걸어가도 될 만한 거리를, 아니면 차를 운행 안 해도 될 만한 거리를 타버리는 효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동차의 문제는 뭐냐면 연료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발생,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도로의 마모, 타이어의 마모, 브레이크의 마모, 이 미세먼지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제 입에서 안 해요. 왜? 차를 없애라는 사람한테 전기차가 웬 말이야. 유럽연합처럼 걷거나 자전거를 타게 해야 된다. 가장 많이 타는 도시인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56%입니다. 걷는 사람 10% 포함하면 66%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미 근데 그들은 가고 있다. 우리는 그런 마음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독한 마음도 못 먹고 있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럼 저놈은 이거 언제 설명해 주려고 저런다냐 할지 몰라서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그냥 이거 다 봐봐야 뭐예요? 시험도 안 볼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리의 15분 도시죠. 이달고 시장이 이분이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래서 공용 주차장들을 없애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15분이면 걷거나 자전거 타고 업무를 출퇴근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도시를 만들어 버리겠다 했는데 재선에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멋지지 않아요? 그런 공약을 냈을 때 떨어졌어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갔을 텐데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네덜란드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데 3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러죠. 차를 못 다니게 하고 걷거나 자전거 타게 되면 여기 있는 상가들 우쭈게 먹고 살으라고, 우리 보고 굶어 죽으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이 사진 보여드립니다. 누가 더 많아요? 이쪽이 많아요? 이쪽이 많아요? 여기서 기껏 사람 내려봐야 몽땅 타봐야 4-5명 내릴 거 아닙니까? 여기 몇 명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 자, 또 보겠습니다. 남미의 꾸리찌바, 브라질 꾸리찌바죠. 교통과 관련돼서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여기는 뭐냐면 꾸리찌바에서 가장 유명한 게 원통형 지붕을 가지고 있는 버스 승강장인데 최근에는 그 지붕마저도 태양에너지를 올리려고 다 평면화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건 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꾸리찌바를 보고 가서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 옆 나라인 콜롬비아 보고타의 사례입니다. 보고타가 가서 보고 와가지고 한 게 뭐냐면 빨간 날, 그러니까 쉬는 날 차도를 다 막고 거기를 그냥 자전거 타거나 걷거나 인라인 타거나 뭐 그렇게끔 전동 킥보드 타거나 개방을 해봤어요. 개방을 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70만에 육박한 사람들이 이용하더라. 이거 뭐냐면 왜 이렇게 하느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중독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동차 중독을 걷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로 중독되는 전환의 과정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차 없는 마을에 제일 먼저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차 없는 도시, 거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차부터 팔라고 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걷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쭉쭉쭉쭉 해서 승용차. 근데 우리는 저 피라미드가 거꾸로 돼 있죠. 이렇게 진짜 이건 역 피라미드고 우리는 그냥 피라미드처럼 보이게끔 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쭉 바꿔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파리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뀌어가게끔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더라. 코펜하겐 아까 이야기 드렸죠. 보고타의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요. 뉴딜에 보니까 교통 수송해가지고 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전기 수소차 한다 이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뭐 자전거 도로 뭐 이런 거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자전거를 총괄하는 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자전거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자전거계가 있느냐? 생활안전과에 자전거계가 있고요. 그 과 안에 뭐가 있느냐면 5개 광고물 계가 있고요.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공용 화장실 관리 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간판, 화장실 이거를 하나의 과에서 하고 있어요. 얼마큼 소외됐다는 거 알고 아시겠죠? 네.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 저 위에 있는 부처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3%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이 그림이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코펜하겐에서 교통수단 분담률 100개예요. 동그라미가 100개인데 교통수단별로 몇 개를 채울 것인가 한번 우리가 한번 채워보세요. 걷는 거 아예 없다고 그랬죠? 자전거 3개 남겨놓고 나머지는 거의 승용차로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림 자체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막 교통수송 부문에도 뭘 할 것처럼 막 해서 제가 다 뒤져봤어요. 자전거 꼴랑 이거 이 자전거 하나를 담당하는 부처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다니까요. 행안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꼴랑 3% 보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아까 제가 350 ppm 이야기 해드렸는데 저 그래프를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지음으로 막아야 된다는 뜻인 거고요. 제언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까지는 뭐하고 도시에서 아니면 정말 축소해서 우리 집 앞에 골목이라도 한번 해보자 한다고 치면 이런 것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왜 걸어야 되고 왜 자전거를 타야 되고 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지 저는 환경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요게 뭐예요? 요게 뭐처럼 보여요? 간판 모니터를 하고 다니면서 걸어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전거를 탔던 게 25년 전이에요. 간판 모니터. 그 간판이 고스란히 밤 되면 불을 다 켜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에너지 중에 조명, 그러니까 이게 조명 아니에요.
이 조명용 전기는 전 세계에 있는 핵발전소에서 발전한 양과 똑같습니다. 조명을 너무 사랑하세요. 조명을 너무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내가 어렸을 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천장에 불 있었던 적이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에요? 한참 전인 것 같아요? 한참 전?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천장에 불이 있었던 시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75년도부터.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걸으면 굳이 간판이 필요 없어요. 다 보이거든요. 아, 이 집에서 뭐 팔구나, 여기 뭐 있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차 타고 시속 60km로 슝 가버리니까 뭐가 있는지를 모르거든. 그거 보러 가려고 간판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놓칠까봐 보러 보려고 이렇게 돌출형 세로 간판들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사람들 보러 가려고. 그래서 오늘 혹시나 집에 가시면서 걸어가실 일이 있거든 간판 한번 세보세요. 저들이 다 밤마다 불을 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외국은 우리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외국은 저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로텐부르크. 이 사람들이 뭐냐면 다 간판 보고 있어요. 불 안 들어와요. 간판을 이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의를 하면서 여기 사례는 제가 뒤에 사진을 찍어서 넣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곡성군입니다. 곡성 군수님께서 간판 정비 사업을 했다고. 강사님, 우리 곡성군도 깨끗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거든요. 제가 정말 로텐부르크처럼 했는 줄 알고 가봤더니 간판 규모만 줄였지 전부 형광등 들어간 걸 LED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잘 하셨습니다 하고 제가 사례를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 없는 마을이나 차 없는 도시나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의 각자 역할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걸어라 자전거 타라 한들 안 먹힌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바꿔볼 생각들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수송 부문. 똑같은 사람들이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왔을 때, 똑같은 사람들이 버스를 한 대를 타봤을 때, 똑같은 사람들이 요거 뭘까? 자전거를 타고 왔을 때 도로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는지 보이시죠? 이러면 그냥 도로 다이어트해서 자전거길 만들기 편하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걷기는 무지하게 불편하고 자전거는 목숨 걸고 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보여줘 본 거예요. 똑같은 곳에서.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시도를 해본 거죠. 걸어보자.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줘 보자 하고 컨셉을 잡은 게 이겁니다. 걷기 편하게 해주겠다고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쁘장하게 뭐 화단도 조성해놓고 뭐 여전히 도로폭은 똑같아요. 차로 하나 정도를 다이어트 할 수 없다. 보세요. 삼청동 길이거든요. 가로수길. 여기 보세요. 차는 여전히 다니는데 이렇게. 그렇고 걷기 편한 길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외국의 관점에서 한번 봐봤어요. 터키 이스탄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민스터 이렇게. 이 사진 보여드렸더니 아유 강사님 저기는 밤에 걸어다니면 위험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저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뭐더러 걸으려고 하세요. 차 타고 다니세요. 이런 거고, 얘네들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안 걸어 당신들이, 이런 거. 캐나다의 퀘벡, 여기 벽화에 벽화, 광장인데요. 가서 보니까 광장에 벽화를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걷게끔 이 벽화 한번 보러 오게끔 유도해보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수송 부문의 자전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사례, 나쁜 사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좋은 사례, 나쁜 사례. 외국, 우리나라. 아주 쉽죠? 이해하시기? 왜 이게 좋고 이게 나쁜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부터 볼까요? 외국부터 볼까요? 우리나라. 예, 어디 나라라고는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어디 도시라고까지도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부터 볼까요? 우리나라부터. 이게 자전거 전용 차로예요. 차가 다니던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만들었고, 여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 이게 말뚝이 이렇게 플라스틱 말뚝을 여기서부터 쫙까지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차가 진입을 못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참고로 이 두 분은 연출용이에요. 이해하시기 쉽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저 길을 해놨다고 그래서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갔더니 가다 보니까 나락 늘어져 있고요, 고추 늘어져 있고요, 콩 늘어져 있고요, 때로는 콤바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 자전거는 어디로 와야 돼? 다시 차도로 와야 돼요.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여기 옆에 논 있죠? 저 멀리 아파트 보이죠? 누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통학을 하고 업무를 보고 쇼핑을 다니까 왜 이 도로를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 분석이나 파악도 안 해보고 일단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기둥 하나에 시방과 관련돼서 시방서 기준으로 해서 공사하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나에 7만 원이에요. 개수 한번 세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외국 애들이라고 어떻게 했을까 가서 보니까요. 여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경계석인데 이 친구는 이동식이에요. 그러니까 옮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자전거 타기 조건이 안 좋으면요,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이 돌들을 다 여기 시청 직원들이 옮겨주세요. 그럼 왜 옮겨줄까? 차가 타고 다니기 이동하기 편하라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좋잖아요. 날씨가 좋아지면 이 친구를 다시 다 끄집어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돌멩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 안 했겠잖아요. 이동식과 고정식의 차이점, 이런 것들로 발생하기 전환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 뭐처럼 보여요? 막 여러 개 있는데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우리는 그냥 스테인레스 27종 절곡해가지고 이렇게 딱 길에 가면 천편일률적으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더라도 다 똑같잖아요. 비슷비슷하고. 근데 얘네들은 내 자전거는 소중해 하고 각자 모양에 이쁘게 이렇게 작품처럼 자전거 주차장을 다양하게 해놨더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얼마나 자전거를 많이 타면 여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화살표로 있는 이 표시판을 읽어보면 네 자전거 불법 주차했다, 견인해 간다. 우리는 차도 견인 안 해가는데 얘네들은 이 두 대가 지금 불법 주차했으니까 네 견인해 간다, 이런 소리. 자전거 주차장 사례, 독일에 있는 사례인데 자동차 모양으로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서 자동차하고 똑같이 주차 면수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자전거를 배려하지 않고 우리처럼 야, 저 사람 저 자전거 타니까 좀 옆에 비켜가, 뭐 배려 대상이 아니고 서로 존중의 대상이에요. 같은 교통의 수단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저 배려해 주지 말라고, 존중해 주라고. 나 교통수단이니까 내가 차도로 달리면 당당히 존중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빵빵거리고 조수석 문 열어서 아저씨 죽으려고 환장했어요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야기들은 다 듣고 다.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고 서로 존중의 대상.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꾸리치바의 원통형이었는데 이게 이제 원통형을 점점 위쪽을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해서 평탄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 이런 사례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아까 그거였죠.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벤치마킹을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꾸리치바보다 더 앞서가 있는 데가 지금 사실은 콜롬비아 보고타. 이거 뭐냐면 버스 중앙차로제입니다. 버스 중앙차로제. 근데 우리는 서울시에 돼 있는 거 보시면 버스 중앙차로제가 한 차선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친구들은 지금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더라도 이쪽 차선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의 순위에서 봤을 때 대중교통을 위쪽에 두니까 가능해지겠죠. 우리는 지금 이걸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지역에 한번 해보려고 했다. 여러분들이 광주에서도 한번 보기는 보셨어요. 수안지구 막 들어왔을 때 보셨죠? 짧게.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왜? 그곳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버스 중앙차로제가 성공을 하려면 1순환도로 한 바퀴 정도는 버스 중앙차로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광송간 도로 정도는 가능하든가 아니면 빗고을로 정도는 가능하게 해주든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꼴랑 그 지구만 딱 해놓다 보니까 누가 이용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전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뭐처럼 보여요? 네, 버스 승강장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요. 우리는 버스 승강장 하면 요즘은 뭐 디자인 막 해갖고 무등산 모양 해놓는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이쁘게 해놓잖아요. 이쁘게 해놓고 그거 한 10개 남짓 해놓고 엄청 많이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버스 승강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말뚝 하나 딱 꽂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뚝 하나. 비가 오면 우산 쓰고 있는 거고 바람 불면 막고 있는 거고 이런 건데 디자인도 그냥 말뚝 하나니까 뭐 뻔하죠. 이 친구들은 버스를 타라고 이렇게 말 그대로 속된 말로 하면 꼬시는 정책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근처에 뭐 있을 것 같아요? 축구 경기장 있겠죠? 예. 어디 나라의 축구 경기장의 승강장 같아요? 브라질. 예. 요거는 미국의 요세미티,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승강장. 여기에 주 특산품은 뭐? 딸기. 일본 애들처럼 만들어놨죠. 여기 근처에는 뭐 있을까요? 여기 뭐? 미국에 있는 사례예요. 학교 스쿨버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근처에 뭐가 있다? 학교가 있다 이거예요. 스쿨존. 우리 스쿨존 가면 죄에다가 노란색으로 다 칠해놨잖아요. 근데 승강장은 안 칠해놨잖아. 에? 그럼 승강장에 이런 모양으로 학교 스쿨버스처럼 놔둬봐봐. 그럼 사람들이 가다가 아, 이 근처에 학교 있구나, 스쿨존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카메라만 딱 보는 거잖아.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30 유지 그것만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더 재밌는 거 여기부터 설명해 줄게요. 이분이 지금 뒤로 딱 돌아보고 있죠. 뒤로 돌아보잖아요. 지금 고개를. 이분이 코트를 입고 이렇게 승강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차가 와서 가려고 하니까 누가 잡어. 그래서 뒤를 보니까 코카콜라가 잡네. 예. 칙칙이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코카콜라 광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승강장에 각종 포스터 뭐 이런 것들 다 붙여놓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저는 제일 재밌었어요. 이분이 지금 앉아있다가 발을 쫙 들었죠. 발을 딱 들었잖아요. 여기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68kg 하고 써있어요. 친구하고 둘이 앉아있다가 혼자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같이 일어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몸무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옆에 보니까 가방이 너무 커. 가방이 한 20kg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승강장이 이렇게 재미를 막 부여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너네 버스 안 탈 거야?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냥 말뚝만 딱 꽂아놓는 거야. 아니면 비가림 시설 하나 딱 있는 정도. 근데 버스를 탈 때 액션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버스가 정확히 와서 내려가지고 딱 올라탈 수 있나요? 그 구조가 아니죠. 지금 버스가 오겠다고 하면 스마트폰이 됐건 알림판이 됐건 이걸 보고 있으면서 몇 분 뒤에 온다 하면 이렇게 고개 내밀어서 보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 속도에 의해서 내가 더 멀리 가야 될 건지 아니면 가까이 가야 될 건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고서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차도로 내려가야 돼. 바로 거기서는 절대 못 타. 차도에 내려가서 계단 올라가고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게끔 하는 거예요.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대중교통 이용하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승용차를 못하게 다니게 하면서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차 없는 마을 만들어 봅시다 딱 이러면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 간판부터 시작해서 표지판부터 시작해서 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이야기가. 자, 버스 겉면에 있는 그림. 여기는 호주 퍼스라는 곳에 있는 요게 뭐냐면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호주 대륙에 퍼스시 서부인데요. 퍼스에 최초로 고양이가 상륙을 했대요. 그래서 저 퍼스는요 고양이 버스 체험으로 많이 가요. 고양이가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빨간 고양이 버스, 노란 고양이 버스 이런 식으로 녹색 고양이 버스 이렇게 있어요. 우리하고 거의 똑같아요. 빨간색은 급해.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려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호주 퍼스시에 거북이가 최초로 상륙했다 해서 버스 겉면에다가 거북이 그려놔봐. 이거 급행버스에 오면 타고 싶겠어? 아무래도 늦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고 고양이를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관광객이 이거 체험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 도시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대한민국은 버스 옆에다가 아파트 분양, 병원, 관절에 어디가 좋아요, 암병동 운영, 뭐 요양병원, 뭐 하다못해 소주, 하다못해 화장품 막 이런 거 광고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은 소주 버스 체험해 보려고 한번 타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통수단 부담률 아까 61%라고 말을 했죠. 미국이 55%밖에 안 됩니다. 수용차 차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국가인 미국도 55%인데 우리나라는 61%예요. 61%인데 이렇게 조그마한 차가 아니라 큰 차. 큰 차. 내 차 팔 때까지 내 뒷자리에 이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던 큰 차.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밖에 안 탔는데 내 뒷자리에 팔 때 보니까 우와 내 차에 이런 기능도 있었네. 저 한 차 타면 그럴 일이 없어요. 모든 기능 다 아실 수 있어요. 사자마자 일주일 안에.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봐보세요. 내가 이 사진 찍으려고 뭐 연출했겠어? 안 그래요. 이 차들은 뭐하러 일이 들어갔는가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실제 있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 만들어주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버스 전용 차로를 이 친구들은 일반 차는 진입을 못해요. 24시간 버스 전용이에요. 우리는 버스 전용이 출퇴근할 때 잠깐씩이잖아요. 그것도 구간만 잠깐 이런 건데 이 친구들은 아예 24시간을 버스 전용으로 해주면서 자전거가 같이 이용해요. 왜? 버스는 300m에 한 개씩 승강장이 있어서 무조건 정차해야 되잖아요. 자전거는 그럴 필요 없죠. 계속 달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따로 만들 수도 없는 조건이고 비용도 더 들고 하니까 자전거에 들어가는 예산을 버스에다가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승객 중에 가장 빠르게 버스로 갈아탈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전거잖아요. 비 오면 버스 탈 거 아니에요. 차가 없으니까. 눈이 오면 바로 버스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으로 봐준다 이게요. 근데 우리는 버스 기사님들이 절대 자전거를 고객, 승객으로 안 봐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도 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독일에 사는데 버스 승용차는 여기에 일시 정지를 합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전거는 좀 더 앞에 나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나와 있죠. 여름철에 아주 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제가 신호등을 기다리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승용차가 딱 와서 됩니다. 그럼 자기들은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있는데 엔진룸에서 열기가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더우니까 점점 앞으로 가요. 그럼 이 친구도 점점 저를 따라와요. 아, 그 자리에 있어야지. 나는 더워서 앞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 친구들은 그래서 앞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똑같이 신호가 바뀌면 누가 제일 느릴까요? 출발이. 자전거가 제일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앞에 가서 출발을 해요. 이렇게 했더라 이거예요. 광주광역시에도 최근에 만든 거 있죠? 빌려 타는 자전거. 이름이 뭐예요? 타랑깨. 여기 시청 앞에 있지 않습니까? 상무지구에 200대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에콰도르 키토라는 도시입니다. 에콰도르 수도거든요. 키토에 있는 빌려주는 자전거, 우리식으로 하면 타랑깨인데 우리는 이렇게 QR코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통카드를 대고 빌려 타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여기 아주머니가 계시잖아요. 이분이 빌려줘요. 돈 받고. 여기 요 분의 직장이에요. 여기가. 일자리 창출되겠죠. 교통수송 부문에서 이게 그린 뉴딜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분 있거든요. 좀 건장하신 분, 한 분. 그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요 옆에 많이 자전거가 있다 보면 이쪽으로 계속 배분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배분하는 역할. 자전거 주차장, 아까 마을 만들기를 할 때 주차장 사례들 보면 우리나라 사례, 외국 사례, 좋은 사례, 나쁜 사례 이렇게 보여지겠죠? 네. 아까 제가 주차장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요즘은 자전거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앞바퀴 빼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바퀴만 놔두고 몸통 다 가져가 버렸어요. 네. 김밥 한 줄 먹고 왔더니 가져가 버렸어요. 이러고 해놨어요. 스위스는 그걸 대비해서 몸통형, 그러니까 프레임을 결속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네. 비싼 거 놔두고 훔쳐가더라도 싼 거 가져가세요 이런 논리고 우리는 싼 거 놔두고 비싼 거 가져가세요 이런 논리.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예 그냥 훔쳐가지 못하게 캐비넷에 넣어버리자 했더니 우리나라 사례, 외국 사례인데 우리나라는 자동 주차장, 그러니까 쭉 집어넣으면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주차타워처럼 다 보관을 해요. 어디에 있냐면 광주광역시는 광주역 옆에 있어요. 광주역 가시면 있습니다. 그게 8억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운영 안 해요. 네. 운영 안 한다고요. 8억짜리인데 자랑스러운 MB 아저씨께서 하셨어요. 운영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놔요. 근데 외국은, 이건 미국이거든요. 무슨 사례냐면 마트에 가면 우리 물품 보관함 있잖아요. 그걸 크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전거도 넣고 헬멧도 넣고 가방도 넣고 딱 동전 넣어서 열쇠를 가지고 가요. 마트하고 똑같습니다. 크기만 다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겠죠? 대학 같은 데서 자전거 도난율이 많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기후위기 아니면 기후재앙, 기후전쟁에서 교통수송 부문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 없는 마을이 된다.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도로, 여기까지 힘들더라도, 차 파는 것도 힘들더라도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 중에서 딱 한 명이라도 그냥 그래 니 따라서 내가 미안한 게 찬차 탈란다, 이런 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5년 이렇게 다녔는데요, 강의 다니면서 딱 한 분 만났어요. 스님 강의 듣고 차 팔고요, 저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모르죠, 더 있었는데 저한테 말을 안 했을지.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에너지 문제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심해요. 에너지 전략하자,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보자, 아니면 멀티탭을 써보자. 잘 들으셨잖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물 전략해보자. 들으셨나요? 물도 만드는 과정의 40%는 전기에너지입니다. 버려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천이나 강으로 버리려면 40%의 전기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도 전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지, 그냥 에너지 전략, 에너지 쪽으로, 그것도 전기 에너지 쪽으로. 근데 그 전기 에너지가 교통수송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보시면 과거라고 써놨어요.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 5, 60년대 아니면 70년대만 보더라도 걷는데 우리는 가고 싶은 대로 갔잖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자전거도 마찬가지, 가고자 하는 대로 갔는데, 대중교통은 그나마 길로 가야 되니까 길에 의해서 따라갔고, 승용차는 더 가기가 불편했죠. 승용차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길에 의해서 끊긴다든지. 왜? 예전 같으면 생각해보세요.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의 구조를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승용차는 슝 가버리죠. 저기 막힐 것 같으니까 그냥 고가도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지하차도 만들어버리고, 논스톱으로 가게끔 연동신호 줘가지고 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걸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걸으려고 신호등도 건너야 되고, 신호등도 없어갖고 어떤 데는 또 육교밖에 없네. 그럼 육교를 올라가야 되네. 아니면 또 지하차도밖에 없네. 지하도를 내려가야 되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것들인데 아주 너그러워요. 대한민국 사람들 아주 너그러워요. 걷는데 불편함이 그렇게 많은데도 누구 하나 민원 제기하지도 않아요. 자전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이런 세상을 과거로 되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려면 교통과 관련된, 수송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들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거고, 차 한 명 팔아갖고 되겠습니까? 여기 숫자가 요이동 하고 내일 다 팔아버려야 뭔 일 터지겠는데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요이동 하고 봤더니 저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니만 가. 니나 되니까 가능한 거야. 나는 안 돼. 이제 나는 니만치 되버렸단 말이야. 살만치 살아버려놔서 나 이제 이걸 못하고 니나 해. 좀 하다가 본게 태양광 그쪽이 좀 낫겠더라고. 그쪽이라도 하려는 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교통수송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세상이 돼버렸더라. 어떤 걸 선택하실 것인가? 내 차 뒷자리에 뭔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타고 다니실 것인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러지는 않지만, 아니면 걸을 것인가? 아니면 저처럼 자전거를 탈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내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고민 끝나셨으면 내일 당장 자동차 등록증 가지고 차를 팔러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 팔으라고 한 10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차를 못 파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의 자랑스러운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